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서만 가슴 깊이 품고 계셨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소가리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찾아오는 남성 활력의 변화,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전립선 문제. 오늘 이 영상이 그 깊은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영양이 부족한 것,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우리 남성의 건강을 더 빨리 무너뜨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은이 빠지고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하고 아내 곁에서도 예전만큼 자신감이 서지 않으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84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무려 73%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남성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양소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와 동네 마트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0대 이후 남성에게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의 진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건강과 혈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경제적인 실천법입니다. 비용은 하루에 단돈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랴, 부모님 모시랴, 회사에서 살아남으랴, 돌아보면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 희생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순간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오랫동안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손주들과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죠? 아내에게 언제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남편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비싼 보약도, 복잡한 운동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와 가까운 마트에서 전부 해결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해집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무거운 물건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은 다녀와야 겨우 다시 잠이 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라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 남성의 몸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다움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채워주는 고마운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 우리는 힘이 넘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40대 때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대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70대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한국 남성의 68%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너무나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호르몬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은 곤환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아연이라는 미네랄과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료가 없으면 호르몬을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에 원자재가 없으면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영양분이 예전처럼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11%에서 소화 흡수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는 절반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더 피곤해집니다. 몸이 피곤하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40성년간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와 전립선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소파에 누워만 계셨고 아내분과의 시장 나들이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에도 마음껏 놀아주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이런 고민을 자식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셨습니다. 괜히 짐이 되기 싫으셨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딱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정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두 번만 화장실에 가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아내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공원에서 손주들과 힘차게 공놀이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호르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양 결핍에 있다면 그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특히 올바른 영양이 공급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아연과 레시틴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료이고 레시틴은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필수 성분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실천법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마지막 3번째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2번째 이야기, 전립선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으뜸은 굴입니다. 굴 하나에는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77%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박씨, 볶은 땅콩, 소고기, 그리고 달걀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매일 먹기 편한 것이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하루에 달걀 2개를 꾸준히 드시면 아연뿐만 아니라 레시틴과 양질의 단백질까지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액과 남성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아무리 호르몬을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도 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멈춰 서게 됩니다.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2.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70kg이시라면 하루에 약 84g에서 10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혹은 예전 습관대로 채소 위주의 식사만 고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근육 감소와 호르몬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부 반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만 챙겨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두 호르몬이 같은 원료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 그 원료를 전부 독차지해버립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딱 햇분만 아내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 문제를 혼자서만 짊어지려고 하십니다.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입을 꾹 다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온 가족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셔야 손주들도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개인의 것인 동시에 가족 전체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실지 모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체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만 한 기관입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를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50대 이후부터 이 전립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혼자만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 남성의 약 57%가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편을 겪으면서도 실제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분은 2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78%의 아버님들은 그저 꾹 참고 지내십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죠. 우리 세대 남성분들의 그 묵묵한 인내심은 참으로 존경스럽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도 뒤끝이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다가 화장실 두세 번씩 깨야 합니다. 낮에도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전립선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이토록 커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단순히 다시거나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 즉 혈액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양이 굶주린 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공급되지 않는 화분의 흙이 딱딱하게 굳고 식물이 뒤틀려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혈류가 나빠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립선과 골반 주변으로 흐르는 미세 혈관들은 굵기가 아주 가늘어서 아주 미세한 노폐물만 쌓여도 쉽게 막히고 맙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평소 하체 근육을 자주 쓰지 않으면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특정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원인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채워주어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과 타우린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가득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토마토, 수박, 빨간 피망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직접 막아줍니다. 국립암센터가 60세 이상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매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건강 지표가 무려 34%나 더 좋았습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싼 약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힘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딱 한 키만 챙겨 드셔도 라이코펜 하루건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해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게다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올리브유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따뜻한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반찬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우리 몸 안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혈관 확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우린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단단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막힌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 주변의 혈류량이 평균 38%나 향상되었습니다. 38%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립선 구석구석으로 신선한 혈액이 38%나 더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던 전립선이 서서히 제 크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으니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낮에는 활력이 샘솟으며 아내분과의 외출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타우린이 풍부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굴, 오징어, 문어, 꼬막 같은 해산물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에 아낌없이 담겨있는 성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에 건강에 답이 있다는 말이 참 맞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우린 음료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우린이 혈관의 길을 넓혀 놓으면 그 넓어진 길을 통해 아연이나 레시틴 같은 다른 영양소들이 전립선까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 물류 배송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우린과 레시틴, 아연을 함께 섭취해주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태영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아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픈 요폐라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광과 신장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역류하면서 방광이 늘어나고 신장의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수면, 장애가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노폐물이 청소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밤에 자꾸 깨게 되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5년 이상 겪은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 빈뇨입니다. 단순히 잠을 좀 설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주들 재롱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보고 싶으시죠? 아내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든든한 남편으로 남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립선 건강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다행히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 섭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을 망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는데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과 전립선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도 함께 나빠집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저녁 6시 이심한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전립선에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 잦은 음주, 그리고 튀긴 음식들은 전립선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시는 고기를 평생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에 채소와 신선한 해산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상의 작은 습관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꽉 막아버립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잠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걸어보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좌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고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계시는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는 40도 안팎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골반 주변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어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주위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비용은 물값 말고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시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대야량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좌욕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아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남성 갱년기의 원인과 영양 결핍의 밀접한 연관성, 둘째로 전립선 건강과 혈액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조금 되셨지요? 기억해 두셔야 할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연, 레시틴, 라이코펜, 타우린입니다. 이 4가지가 60대 이후 남성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울산에 살고 계신 68세 임경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임 선생님은 남편분이 전립선 문제로 3년 동안이나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습니다. 남편분은 밤새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깊이 못 자니 낮에는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비싼 보약을 쥐어드려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선생님은 남편을 도울 방법을 간절히 찾으시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남편분의 수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달째에는 주말 가족 모임에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실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임 선생님은 제게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세대 남성들은 유독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남성 질환에 대해서는 자존심 때문에 더더욱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침묵하는 사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인한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그 지독한 끈기와 책임감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강한 의지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같은데도 유난히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즉 매일 균형 잡힌 영양을 채우고 꾸준히 걷고 깊은 잠을 자는 이 기본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훗날 우리 예쁜 손주들이 자라서 결혼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내 몸을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온 가족의 평화이자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성민 선생님의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당뇨를 앓고 계셔서 건강관리에 늘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건강이 쉽게 나빠지기 때문에 전립선 문제도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꼼꼼히 상의하신 후에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니 단맛이 나는 꿀의 양은 조금 줄이시고 타우린 음료도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현명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립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노력한 만큼 우리 몸이 정직하게 반응해주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따처럼 평소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담당 의사분과 편안하게 상의하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만 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특별 비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는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전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도 없고 특별한 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 비법이 왜 그토록 효과가 뛰어난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우린이 우리 몸속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풍부한 레시틴과 아연이 그 열린 길을 타고 전립선과 호르몬 공장으로 막힘없이 곧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천법의 핵심입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타우린이 들어있는 음료 1병, 신선한 달걀 하나, 그리고 천연 벌꿀 1숟가락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깨끗한 컵에 타우린 음료 1병을 남김없이 따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하루에 딱 1병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2병, 3병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카페인 성분 등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품 뒷면의 카페인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무카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서 흰자는 따로 덜어내고 오직 노른자만 분리하여 음료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사용해야 할까요? 날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것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노른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레시틴이 약 1700mg, 그리고 아연이 약 0.5mg 이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전립선 세포와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성분이고, 아연은 앞서 말씀드렸듯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핵심 연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달걀 노른자 2개를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아연 권장량의 17%를 자연스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천연 벌꿀 1숟가락을 부드럽게 더해줍니다. 꿀 속에는 붕소라고 불리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붕소 성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붕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29%나 상승했습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꿀은 인공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산 천연 벌꿀 100%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음료와 함께 한 입에 꿀꺽 삼키셔도 좋고 숟가락으로 노른자를 톡 터뜨려 부드럽게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아침 공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고 30분 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드시면 되며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할까요? 위장이 비어있을 때 영양소의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몸속 흡수율이 최대 82%까지 올라가지만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우린이 가진 혈관 확장 효과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드셔두면 낮 동안 내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이 부드럽게 열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습관만 더해주시면
건강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바로 매일 30분씩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골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쉽고 확실한 보약입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빠르게 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을 이용해 보십시오. 아내분의 손을 잡고 걷거나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걸으시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60대 이상 남성들은 전립선 증상 점수가 평균 31%나 개선되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드셔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토막이 나고 맙니다. 가급적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자리에 누워 불을 끄시고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시던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아침 드링크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야간 빈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주의 사항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타우린 음료는 절대로 하루 한 병을 넘겨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달걀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된 신선한 것만 사용하시고 껍질을 깨기 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 성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하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 평소 앓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태영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아침 드링크와 노른자 섭취,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솔직히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실망도 하셨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하셨습니다. 그러자 3주째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랫배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딱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에는 낮 동안 몸에 활력이 돌아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공원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나자 아내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여행을 다녀오신 후 제게 전화를 걸어 목매인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비로소 손주들에게 든든하고 멋진 할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왔다고 달려올 때 이제는 아프지 않게 2팔 벌려 꽉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내도 예전에 활기차던 남편이 돌아왔다며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 말이 제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하며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 모진 가난과 역경을 온몸으로 버티며 이겨낸 자랑스러운 주역들이 아니십니까? 세월이 흘러 찾아온 몸의 변화쯤은 기꺼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힘을 내어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내 몸은 언제쯤 좋아지기 시작할까요?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몸이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굶주려 있던 전립선 세포 구석구석으로 귀한 영양분이 스며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효과가 없다고 성급히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3주째에 접어들면 드디어 몸으로 느껴지는 신호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는 횟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낮 동안 느끼던 만성적인 피로감이 몰라보게 줄어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빈뇨 증상이 크게 호전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달에서 3달 사이가 되면 가장 눈부신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느꼈던 그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당장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수많은 아버님들을 치료하며 직접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 품어주십시오. 토마토 섭취에 대해 조금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생토마토를 사서 요리해 드시기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파는 시판 토마토 주스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구매하실 때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토마토 100% 주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인 200ml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달걀 노른자 드링크를 드실 때 이 토마토 주스를 함께 곁들여 마시면 전립선에 좋은 라이코펜과 타우린, 레시틴을 한 번에 가장 완벽하게 흡수하실 수 있어 무척 효율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수박도 아주 훌륭한 라이코펜의 보물창고가 됩니다.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약 1.5배나 더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즐기던 수박 한 조각이 사실은 전립선과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 약재여 셈입니다. 맛있는 제철 해산물도 식탁 위에 자주 올려주십시오. 겨울철 제철인 굴도 좋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꼬막이나 바지락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동네 시장에 가시면 단돈 몇천 원으로 한 봉지 가득 살 수 있습니다. 바지락을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인 국을 드시거나 쫄깃하게 삶은 꼬막을 반찬으로 드시면 전립선에 좋은 타우린과 아연을 맛있고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던 소박한 밥상 속에 이미 최고의 건강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걷기 운동 외에 전립선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꾹 참는 느낌으로 과약근과 회음부 근육을 5초 동안 지그시 조였다가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힘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딱 10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는 참 편리한 운동입니다. 이 작은 운동이 전립선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소변 줄기를 힘차게 만들어주고 요실금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평균 2.1회나 감소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오직 가벼운 운동만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비용은 역시나 단돈 0원입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이 간단한 루틴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침 노른자 드링크를 마시고 동네를 걷고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하십니다. 정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주셔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속nem치고 딱 4개월만 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제 하루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우니 이제는 안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건강은 거창하고 힘든 노력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소박한 습관, 그것이 우리를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영양요법과 생활습관들은 여러분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 병원의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 증상이 너무 심해 소변을 보기 무척 고통스러우시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 단계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돌보되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 동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여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은 그만큼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속 깊은 열망과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의지를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내일 아침 작은 실천으로 꼭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해지는 길로 걸어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꼭 담아두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어쩌면 너무나 소박하고 작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달걀 한 알, 음료 한 병, 토마토 한 개, 겨우 이런 걸로 내 평생의 전립선 고민이 해결되겠어? 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건강은 언제나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꾸준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늘 오늘 아침 시작한 작은 실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가 온갖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일어선 것처럼 이 작은 건강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부터 꼭 시작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지만 아주 확실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곁을 지키는 아내가 웃을 수 있고 자식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기차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우리 품에 안겨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복하고 당당한 누려 마땅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결심을 함께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자, 오늘 말씀드린 소중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60대 이후 찾아오는 남성 활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아연과 레시틴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 증상입니다. 이 부족한 영양분만 제대로 채워주면 우리 몸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는 바로 원활한 혈액순환, 즉 혈류에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를 매일 챙겨 드시고 천연 혈관 확장제인 타우린을 통해 전립선 구석구석으로 가는 혈관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오.
전립선 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면 비대해진 전립선이 부드럽게 제자리를 잡아가며 야간 빈뇨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기적처럼 좋아집니다. 세 번째, 미루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타우린 음료 한 병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띄우고 천연 벌꿀 한 숟가락을 얹어 마시는 이 아침 드링크와 함께 하루 30분씩 가볍게 동네를 걷고 깊은 자중해 보십시오. 이 소박한 세 가지 습관을 딱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거울 앞에 선 여러분 모습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루 단돈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귀여운 손주들에게 늘 번쩍 안아줄 수 있는 힘찬 할아버지가 되어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중한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이 비로소 행복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비법이 여러분 몸속의 치유세포들을 깨우는 힘찬 시작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으셨거나 주변에 같은 고민으로 남몰래 소콩리하고 계신 친군, 투나 아버님, 남편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꼭 선물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가볍게 공유해 주시는 작은 관심이 그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바꾸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릴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더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겪으신 소중한 경험담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꼼꼼히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